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누군가는 갑자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침묵의 당뇨와 신장 질환입니다. 여러분의 신장과 몸의 당뇨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예고 없이 큰 병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질병,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당뇨병과 신장질환입니다. 삶의 지혜가 깊어지고 경험이 무르익는 나이, 바로 65세 이후, 이 시기는 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신체의 모든 장기가 조용히 노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과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은 노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당뇨 및 신장 검사입니다. 왜 이 두 가지 검사가 65세 이후에 필수 건강검진 항목이 되어야 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들을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부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와 당뇨병 현황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의 현실부터 마주해 보겠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 3분 중 1분이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상당수가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 줄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가벼운 피로감, 물을 자주 마시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심코 지나치는 시간 동안 우리 몸속 혈관과 장기들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지만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발견될 때쯤이면 이미 치료가 어려운 말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과 만성 신장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질환 모두 초기 증상이 미미하여 방치하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65세 이후부터는 혈당 검사와 함께 신장 기능 검사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혈당 검사는 당뇨병의 유무와 혈당 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신장 기능 검사는 단백뇨나 크레아티닌 수치를 통해 신장 건강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라고 말이죠. 이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이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올 한해 건강검진 항목에 당뇨 및 신장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축복입니다. 제2부는 당뇨병의 본질과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당뇨병의 현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 단계로 당뇨병이 단순한 고혈당을 넘어 우리 몸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치명적인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그저 혈당 수치가 높은 병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붕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포도당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되면 혈관벽은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물에 절여진 것처럼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온몸의 장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은 혈관입니다. 고혈당은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 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찌꺼기가 쌓여 막히는 것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심근경색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2~3배나 높고 뇌졸중 발병 위험도 상당히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신장은 당뇨병의 가장 치명적인 타깃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여과하여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가 고혈당으로 인해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나타나고 증상이 전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구체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신장 기능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부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당뇨병성 신장병증이라고 부르는데 국내 신부전 환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혈당은 미세한 신경에 손상을 입혀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유발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한 경우 발에 상처를 느끼지 못해 괴사로 이어져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가 아니라 전신의 혈관과 장기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파괴하는 전신 질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체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제3부는 당뇨병의 원인과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당뇨병이 우리 몸 전신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우리 일상 속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현대인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과거 쌀, 보리, 잡곡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빵, 과자, 가공식품, 그리고 설탕이 가득한 음료가 우리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이는 마치 쉼없이 일하는 공장에 끊임없이 원료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이 아무리 인슐린을 분비하려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혈당이 치솟게 되면 결국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이것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여기에 활동량마저 줄어들면 남아있는 근육조차 혈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이야말로 최고의 혈당 조절기라고 강조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비만, 특히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의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다양한 염증 물질을 분비하여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독소 공장과 같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는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다른 만성 질환으로 이어져 당뇨병 발생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만약 부모나 형제 중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은 약한 고리일 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신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여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의사 처방 없이 잦은 진통제나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은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은 노폐물 농도를 높여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습관들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병과 신장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건강한 식습관,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4부는 주요 증상과 조기 경고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과 신장질환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 즉 주요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흔히 침묵의 질환이라 불리지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얼마나 잘 감지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당뇨병의 증상은 다뇨소변을 자주 보는 것, 다갈물을 많이 마시는 것, 다식 배고픔을 자주 느끼고 많이 먹는 것입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많은 양의 수분을 함께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로 인해 몸속 수분이 부족해져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해 늘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눈이 침침해지는 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미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은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의 경우 더욱 미묘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신장은 기능의 5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신호들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리나 발의 부종,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뇨증,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단백뇨,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 노화 현상으로 오인하기 쉬워 더욱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발이 붓는 현상은 장시간 서 있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몸속 수분과 염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질환들은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검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65세 이후라면 별다른 불편함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당과 신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몸은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5부는 건강검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당뇨병과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핵심 검사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도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답답했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항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당뇨병 검사의 핵심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공복 혈당 패스팅 플래즈머 글루코스 FPG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현재 시점의 혈당 상태를 보여주며 당뇨병 진단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정상은 100mg/dl 미만, 공복 혈당장의 전당뇨 100에서 125mg/dl, 당뇨병 126mg/dl 이상 2회 이상 반복 검사에서 확인될 경우, 만약 공복 혈당 수치가 100에서 125mg/dl에 속한다면 이는 전당뇨 단계로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 식단 관리, 운동, 체중 감량을 시작하면 당뇨병 발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HbA1c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검사입니다. 이는 검사 당일의 컨디션이나 식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정상 5.7% 미만, 전당뇨 5.7%에서 6.4% 사이, 당뇨병 6.5% 이상 반드시 2회 이상 반복 검사에서 확인될 경우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는 함께 볼 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다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 혈당은 높은데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라면 일시적인 고혈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수치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장 검사의 핵심은 소변 검사와 추정치 EGFR 검사입니다. 신장 기능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변 검사로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지 단백뇨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단백질은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어 단백질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특히 유알부민 마이너스 크레아티닌 비율 ACR 검사는 초기 미량의 단백뇨까지 감지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은 30mg 미만, 미세 단백뇨는 30에서 300mg, 단백뇨는 300mg 이상, 이 수치가 30mg 이상으로 나오면 신장 손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라면 이 수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구체여과율 추정치 EGFR 검사입니다. 이는 혈액 속 크레아티닌 수치를 이용하여 신장이 1분 동안 혈액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여과율을 추정한 값입니다. 추정치 EGFR 검사는
신장 기능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일 정상 90ml/min 1.73m 이상, 지 정상 또는 경미한 저하 60에서 89, 지3어 경도 중등도 저하 45에서 59, 지3비 중등도 고도 저하 30에서 44, 지4 고도 저하 15에서 29, 지5 신부전 15 미만, 추정치 EGFR 구체 여과율 검사 수치가 60 미만으로 지속되면 만성 신장 질환 CKD로 진단됩니다. CKD는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면 이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검진은 단순히 정상이라는 안도감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건강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제6부는 예방과 관리의 실제 전략입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 즉 식단,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 관리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식단 관리는 혈당과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순당 줄이기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빵, 과자, 초콜릿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늘리기는 흰 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을 선택하고 채소, 해조류, 콩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단백질의 균형은 생선, 두부, 살코기 등 질 좋은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라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염식은 짠 음식은 혈압을 높여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공식품과 국물 음식, 외식을 줄이고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최고의 혈당 조절제,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체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등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소모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등은 근육량을 늘려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체중 관리는 비만은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적정 체중을 파악하고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하루 7시간 내외의 충분한 수면은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절주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관 건강을 해치고 당뇨병 및 신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러한 예방과 관리 전략들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를 늘린다든지 저녁 식사 후 20분만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은 신장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잦은 진통제 해열제 사용입니다. 일부 약물은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하지 않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노폐물 농도가 높아져 신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장기간에 걸쳐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식단관리 실천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단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단순당 줄이기. 설탕, 꿀,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와 간식을 줄입니다. 둘째,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늘리기. 현미, 잡곡, 채소, 해조류 등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셋째, 단백질 균형 섭취.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생선, 두부, 살, 고기, 콩류 등을 적당히 섭취하고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단백질 양과 종류를 전문가와 상의해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나트륨 줄이기. 가공식품과 외식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간을 삼삼하게 조리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예방관리적인 측면에서 운동 실천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가 기본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과 스쿼트,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을 함께 하세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를 위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한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예방관리적인 측면에서 정기검진과 자기 모니터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검진은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HbA1c, 소변 담백, 크레아티닌, EGFR4 구체형 과율 수치를 확인하세요. 또 집에서도 혈압과 체중, 허리둘레, 혈당자가 혈당 측정기 사용을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방관리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 수면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가벼운 산책으로 스트레스 완화, 카페인 과다 섭취 줄이기,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깨는 수면 패턴 유지. 이런 것들이 혈당 조절과 신장 보호에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7부는 검사 결과의 이해와 다음 단계.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을 때 각각의 수치가 의미하는 바와 함께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지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첫째는 공복 혈당 수치에 따른 행동 가이드. 100mgdl 미만은 정상이고 현재 상태가 좋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100에서 125mgdl 공복 혈당장애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을 시작하고 3개월에서 6개월 후 재검을 통해 수치 변화를 확인하세요. 125mgdl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통해 당뇨병 진단을 확정하고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도록 권할 것입니다. 둘째는 당화 혈색소 HbA1c 수치에 따른 행동 가이드는
5.7% 미만은 정상으로 보이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5.7%에서 6.4%는 당뇨의 전 단계로 보이며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복 혈당과 마찬가지로 식단과 운동을 조절하고 3개월에서 12개월마다 수치를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6.5% 이상은 당뇨병으로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합병증 위험이 크므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신장 기능 검사의 GFR, 요단백 수치에 따른 행동 가이드, 추정치 GFR 60 이상, 그리고 요단백 정상 범위입니다.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통해 신장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치 GFR 60 미만 만성 신장 질환 의심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신장 건강에 해로운 약물 일부 진통제 등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요단백 ACR 30mg 이상은 신장 손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 검사로 지속성을 확인하고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혈압 조절과 단백질 섭취량 조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즉시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뇨병과 신장 질환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최고의 치료입니다. 건강검진은 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후에는 당뇨병과 신장병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신장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당뇨 합병증을 막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당과 신장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65세 이후의 삶,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건강검진과 관리가 최고의 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65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검진, 그 5번째인 당뇨병과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 부모님과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뇨병과 신장질환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우리의 관심과 노력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단 한 분이라도 미루었던 건강검진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는 작은 검사가 내일의 큰 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며 가족과 함께 나누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